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어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다 지나온 세월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었던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나를 정말 찾아오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멀어지는 관계들이 많아졌구나.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는다. 그 말처럼 고독은 선물입니다. 피하려 했던 그 정막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시간이 오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고 싶지? 고요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그 귀는 젊을 때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하지만 나이 들매 고독 속에서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아. 노후의 첫 번째 고비는 바로 이 고독의 시기입니다. 의지하던 사람들과의 거리, 가족의 변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묘한 공허함. 하지만 이 고비를 지나면 비로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합니다. 마치 오래된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쌓인 먼지와 잊혀진 기억들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꿈이 있었지. 한때는 잊었던 열정이 다시 피어납니다. 고독은 사실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한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 동양의 현인들은 이를 귀일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 바깥에서 안으로 시선이 돌아올 때 비로소 내면의 바다가 열립니다. 그곳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의 바다를 건너면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 고요함이 주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그 충만함은 바깥에서 찾던 것과는 다릅니다. 밖에서 구하던 인정과 사랑, 그것들은 가끔 우리를 배고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요 속에서는 그 굶주림이 사라집니다. 마치 땅속 깊은 우물처럼 고독의 시간은 스스로를 채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늘 충분했구나. 바쁜 세월 속에 잊고 살았던 진실. 고독이 선물한 이 깨달음은 삶의 무게를 한순간에 가볍게 만듭니다. 어제의 나와 작별하고 오늘의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순간,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건네는 진짜 선물입니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 발견한 자유로움.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고비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느려지는 반응, 어딘가 삐끗한 채로 회복되지 않는 관절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은 삶의 가장 조용한 기쁨이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닫죠. 내 몸이 가장 정직한 친구였구나. 이 고비를 넘으려면 몸의 속도를 인정하고 식습관 하나, 걷기 하나, 그리고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하고 자기 몸을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몸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조금 더 쉬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몸의 가장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노년의 건강은 속도가 아닌 지속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덜 먹고, 내일 조금 더 걷고, 매일 조금씩 웃는 것. 그것이 몸이 원하는 진짜 처방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만나게 됩니다. 몸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얻게 되는 새로운 자유를. 건강은 목적이 아닌 삶의 동반자입니다. 완벽한 몸은 없습니다. 그저 나와 조화를 이루는 몸이 있을 뿐. 그 몸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몸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역사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작은 감사 하나를 전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해줘서 고마워. 동양의 옛 의서는 말합니다. 아픔은 몸이 보내는 편지다. 그 편지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때론 그저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답장은 천천히 보내도 됩니다. 내 나이의 몸에게는 무리한 목표보다 꾸준한 친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한 번의 깊은 호흡, 잠깐의 햇볕 쬐기, 이런 작은 예의가 몸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몸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을 가꾸는 일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내 몸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임을. 세 번째 고비는 재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혹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해지면 어쩌나?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생은 남아있다. 다산정약용 선생도 유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돈이 나를 살게 하는가? 내가 돈을 사는가? 재물의 고비는 소유의 문제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많고 적음보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죠. 불안한 마음은 채움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덜어낼 때 작아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비하는 순간의 즐거움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기다립니다.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소비로 메우려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굴레에 갇힙니다. 가난은 부족함이 아니라 무한한 욕망이다. 노자의 말씀처럼 비움의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손을 떠난 것들을 세는 대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세요. 건강한 몸,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얼굴, 나만의 작은 취미, 그것들이 모두 부입니다. 노년의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가계부를 정리해보세요. 지출 항목에서 걱정을 줄이고 수입 항목에 감사를 늘려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불을 쌓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재물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한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 모음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눔의 시대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돈이 아닌 시간을 나누어 보세요. 재능을 나누어 보세요. 웃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통장에는 따뜻한 기억이 하나씩 쌓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자산은 기억과 추억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시간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지요. 오늘부터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이름은 마음의 통장입니다. 매일 조금씩 행복을 저금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고비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부부 사이도, 자식과의 관계도, 심지어 형제자매 사이도 시간이 갈수록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맺는 인연은 흐르는 물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기억해야 할 것은 노후는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고 여백을 만드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잘 지내고 싶은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명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고 그 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닌 동행입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함께 걷는 여정. 때로는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깊이를 추구합니다. 넓게 퍼진 강보다 깊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오랜 친구 하나가 새 지인 100명보다 값집니다. 세월이 선물한 관계는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눈빛,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편안함, 그런 관계 하나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의 고비를 넘기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자유. 그것이 관계의 재정립이 주는 선물입니다. 5번째 고비는 자기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제 사회에서 불려지는 이름도 줄어들고 직함도 역할도 사라지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앞으로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천명, 신이 되어 하늘의 뜻을 알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60, 70에도 내 뜻을 찾는 일입니다. 그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글을 쓰거나 그냥 살아있는 하루를 온전히 느끼는 것. 바로 그게 지금 여기서의 의미입니다. 의미란 머나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 있지요. 작은 일상의 감사함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창가에 앉아 그저 빗소리를 듣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더듬는 것, 동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 그 모든 순간에 의미가 깃듭니다. 존재함 자체가 기적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깨달을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려 애쓰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삶의 의미는 곧 삶 그 자체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6번째 고비는 후회와 용서입니다. 지나간 선택들, 그때 하지 못한 말, 남겨진 상처들,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용서하지 못한 것을 놓아주는 연습이다. 노년의 지혜란 후회를 껴안고도 웃을 수 있는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그 얼굴엔 고요함이 있고 그 고요함 속엔 삶 전체를 품은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평생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는 나를 용서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은 저마다 다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했던 것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날의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후회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말해보세요. 이제 그만, 충분히 아파했어. 용서의 힘은 놀랍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풍경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고비. 그건 마음이 늙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도록 매일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다는 게 감사하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들과 학문을 나누며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그분의 삶이 보여줍니다. 고비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그 눈빛이 이야기합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지하철에서 낯선 역에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보세요. 익숙함은 마음을 늙게 합니다. 반면 새로움은 마음을 젊게 합니다. 늙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여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쿠르트 할버는 93세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그랜마 모지스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바흐는 생애 마지막까지 작곡했습니다. 삶의 봄은 언제나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 바람이 당신을 다시 깨웁니다. 인생의 계절은 순환합니다.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마음의 나이는 당신이 정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비에 서 있나요? 그리고 그 고비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기대인가요? 불안함인가요? 아니면 설렘인가요? 인생의 모든 고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아날 자리가 생깁니다. 고비마다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 하나만 잘 넘기면 그 다음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비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 고비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 그 고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길 바라며 인생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